외국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입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미국 가장 심각하고요. 일본 내일 긴급사태 선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도 나왔는데요.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앞으로 2주가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만 공습 9.11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진주만 공습과 9.11이죠.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77일 만에 확진자가 33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9,400명에 이릅니다. 지금 미국은 일단 마스크 그동안에 착용 잘 안 했는데 보건국장이 마스크 만드는 법을 설명할 정도로 지금 마스크까지 이제 다 착용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초기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냐 싶은데 미국 상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It really gets, this will be probably the toughest week between this week and next week.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only. And then the doctor took the phone and he said, "I'm sorry, but there's no more pulse." And then I played our wedding song for him. But I don't want anybody else to experience this. This morning I woke up to a notification on my phone that 43 in Nassau County, 43 people alone overnight died. It won't happen to them, but maybe they're carrying it and they don't know it. So our viewers know, I mean, I think your love for him. I'm sorry you made me cry, actually. It's a beautiful thing. But I also wanted everyone to know about the love that your community had for your husband. 네, 세 자녀를 남겨두고 떠난 코로나 확진자의 아내 얘기에 CNN 앵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9.11 진주만 공습에 비견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규환 평론가. 이번 2주를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점을 찍고 꺾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만약 대한민국에서 저런 정도의 상황, 지금 오늘 한 33만 명 같으면 뭐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로 역산해보면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감염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지금 1만 명이 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확산세를 어느 정도 이제 잡고 나서 보면 그런데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연방 정부가 왜 못하느냐, 주정부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저분들은 지극히 코로나 감염이나 의료진의 이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 자신의 문제, 병에 감염됐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우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하니 오히려 다행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경기가 급 하강하겠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 또 연방정부의 이제 선제적 대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주의 국가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런 데서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0명 정도 생겼으면 우리 제일 많이 생겼을 때 900명 가까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가적 재앙이다 또는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마스크 쓰고 손쉽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법은 결국 미국 국민들이든 일본 국민들이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쉽게 열심히 하고 사회적 격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좀 안이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 지도자에게 힘을 모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 문제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마스크 안 쓸 거야. 그랬다가 나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마스크의 중요성을 이제 미국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가 33만 6,800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어제 하루 동안에 24,628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0명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의 2.5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고 제일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미국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그러한 조치를 갖다가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손을 갖다가 잘 씻어라. 손에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옮겨간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에어졸로도 이렇게 전파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일 때마다 원래 제가 손을 그렇게 자주 씻는 편이 아닌데도 예. 엘리베이터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보일 때마다 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당연히 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지금이라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갖다가 하면서 예. 마스크부터 일단 챙기고 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앞으로 2주를 가장 처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상승 곡선을 봤을 때 앞으로 2주 동안은 도저히 환자를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 예상하고 있고 굉장히 커다란 어떤 경고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반대로 2주 동안에 늘어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이거는 얘기했던 거야. 네, 한 번 더 묻어가는 거지요. 예. 그런 마음도 있고 네. 줄어들면 더 좋고. 네. 예. 일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일 긴급 사태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됩니까, 원장님? 저는 일본의 정확한 긴급 사태에 대한 법령은 모르겠지만 예.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아마 소모임이라든가 예. 학교라든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생이랑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병원이라든가 시설의 확충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긴급 사태를 갖다 하게 되는 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환자가 거의 없다가 하루에 갑자기 20-30명이 생겼을 때 상당한 공포감을 갖다 안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의 신규 환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도 적다고 믿었다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다른 어떤 통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사도 적게 할 수 있고 사망자가 있더라도 코로나 환자인 거를 갖다 검사를 안 함으로 노출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통계가 하나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 자체에 대한 통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이맘때는 일본에서 호흡기 질환 사망자로 4월 한 달 동안에 정확한 수는 이건 가정했습니다. 일본은 모르겠어요. 예. 1,000명이 죽었는데 예. 만약에 올해에는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가 원인 불명을 다 합쳐서 2,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 1,000명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그렇죠. 순간 모든 개연성은 코로나 환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통계에 호흡기 질환 사망자의 증가 수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단계에 갈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일본이 긴급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쿄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뭐 조심스럽지만 약간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폭발적 감염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강립 차관의 발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만약 방역망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차, 3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의료 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원장님, 폭발적 감염의 문제가 바로 저기죠. 이게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면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염이 줄어든 전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 전제 아래에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었을 때는 폭발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설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2주 동안 우리가 더 국가의 수준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하면서 또 저 내용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여전히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스크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마스크의 필요성 알게 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마스크 오부제 실시한 이후에 조금씩 이제 해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왼쪽에 마스크 판매 약국에 남아있는 재고 표시 같은 것들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재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주변을 걸어가면서 보니까요. 약국에 마스크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오부제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녹취 듣고 우리 패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아직까지도 충분치 않은 그런 현 시점에서 마스크 오부제 폐지나 또 구매 제한을 완화시키는 그런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더욱 독려를 하고 또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느 정도 당분간은 마스크 오부제와 또 구매 제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오부제 이제 해제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벌써 해제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그래도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개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부제는 유지하더라도 뭐 3개 살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사실은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부터는 대리구매도 조금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이거를 뭐 성급하게 이거를 해소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부적절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좀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재기 뭐 이런 것 혹은 뭐 판매하면서 좀 가격 너무 높이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단속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스스로 마스크 없이도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체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조금 완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예, 예.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가 많이 풀리긴 풀렸어요. 저도 오늘 약국 가봤는데 예. 상시적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줄 안 서고 샀습니다. 저도 오늘 샀는데 그래도 아직은 생년 뒷자리 이렇게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KF94 이런 마스크는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그 3중 필터 그냥 일회용 200원에서 300원짜리 그거는 지금 시키면은 이제 내일 모레라도 이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면 마스크를 쓰시거나 지금 3중 필터 그거 싼 거 그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F94, KF80 이거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지만 다른 마스크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판매량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늘리더라도 오부제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매량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항상 수요와 공급은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낮아졌는데 공급을 유지하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오부제를 갖다 해소하지 않았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집단 감염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부제가 없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그날 마스크가 동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오부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집단 감염의 확률이 없어진다고 가정하기 전까지는 오부제는 유지하되 다만 마스크 재고를 갖다 쌓아놓는 것보다는 생산을 갖다 살 수 있는 양을 늘려서 개인이 재고를 갖다 확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